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간만에 세수를 하고 피부에 없던 그 염증들이 자꾸 생겨서 아무것도 안 바르고 스킨로션만 바르고 왔더니 얼굴이 울긋불긋합니다. 네, 뭐 어차피 제 얼굴 보자고 하시는 거 아니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자를 때 늘 눈썹 안 보이게 잘라달라고 그러거든요, 앞머리. 근데 맨날 이렇게 눈썹 보이게 잘라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분명히 미용실에 계시면은 식신상관이 발달하셨거나 아니면 화개살이 좀 발달하신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백호살이 발달하신 분들이실 텐데, 그것도 아니라면은 신금이나 유금이 발달하신 분들일 텐데, 속상합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십성을 좀 비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성, 인성, 비겁, 식상, 재성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을 예시로 들을게요. 뭐 다른 영상들, 다른 분들 영상 보니까 죄다 이제 간목일간 하셔가지고 저도 똑같이 따라해야 뭐 반이라도 가지 않겠나 싶어서, 자, 간목일간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관성부터 말씀드릴게요. 관성은 정관과 편관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힘듦입니다. 힘듦.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자, 그러면은 간목일간 입장에서 음양이 같은 거는 편관이죠. 자, 편관은 말 그대로 힘듦입니다. 힘듦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초년에 이 편관이 있으면은 보통 어릴 때 조직은 가정이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기서 이제 초년에 편관이 있다라는 거는 연주에 편관이 있거나 아니면 대운에서 뭐 3세 대운 뭐 이럴 때 편관이 들어왔거나 이제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몸이 약했던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연주에 편관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 편관은 정말 힘듦의 유전자입니다. 힘듦, 괴로움. 하지만 일간이 대단히 신강하다, 일간이 힘이 빵빵하다, 그러면은 아무리 얘가 두들겨도 이 간목이 쓰러지지 않겠죠. 그때는 이 편관은 야망 또는 야심의 유전자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일간이 센데 편관이 와서 땡땡 쳐봤자 간목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래, 너 계속 쳐봐. 나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야심이나 야망의 유전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관은요, 음양이 다르죠. 작은 금이 이 큰 나무를 아무리 두들겨봤자 티도 안 납니다. 불편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은 책임감, 의무, 이런 유전자가 됩니다. 이런 거죠. 그냥 엄마가 학교 가라니까 가고 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니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내가 여태 누구 인생을 사는 거지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주의 정관이 있으면은 뭐 맏아들 역할을 한다 또는 맏딸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정관은 의무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의무감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아프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감을 행하는 도중에 아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든 편관이든 의무감, 힘듦, 어떤 괴로움의 유전자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인성이라 하면은 나를 생해주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앞에서 관성이 와가지고 두들겨 맞았죠. 두들겨 맞았으면 뭐 합니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의 유전자요, 반성의 유전자요, 곱씹음의 유전자가 됩니다. 아, 그런데 정인, 개수 같은 경우는 음과 양이 좋아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내가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라보겠죠. 나한테 왜 힘든 일이 생겼나? 대체 뭐가 문제인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편관이 있는데 인성이 있으신 분들은 힘듦을 겪으면서 생각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편관이 없는데 또는 정관이라도 없는데 인성만 많으신 분들은 살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나한테 어떤 생각거리, 때로는 힘듦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뭐 편관이 있어서, 편관도 있고 인성도 있어서 내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누가 봐도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요. 하지만
인성이 많으신 분들은 누가 봐도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나의 세계관 안에서 힘든 일을 겪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유전자예요. 자, 그런데 이 정의는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살피는 유전자고요. 편의는 보시면은, 자 봐봐요. 이 편관이 와가지고 나를 빵 힘들게 했죠. 그런데 얘가 있네? 그럼 금생수 빡세게 했죠. 그럼 얘가 다시 큰 물이 큰 나무를 확 생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편의는 똑같은 생각과 반성과 이런 유전자긴 하지만 대단히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고 때로는 한쪽으로 확 쏠려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인을 전문가의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너무 또 빨리 하면은 많이 하면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비견 겁재. 자, 비견 겁재는 나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와 똑같은 갑목은 비견이 되고 을목은 겁재가 됩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자아 실현, 뭐 주체성, 독립성이 유전자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견 겁재라는 거는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단 관성이 와가지고 날 힘들게 했죠. 그 다음에 인성이 와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고 반성을 했죠. 그럼 이제 일어날 때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비견 겁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체성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운이 바로 비견 겁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견이나 겁재 대운이 왔다 그러면은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비견은 나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나한테 나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자, 하지만 겁재는요, 나와 음양이 달라요. 나와 음양이 다르고 양간 입장에서 음겁재는 나보다 더 성숙한 게 음간이에요. 나보다 더 성숙한 게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도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음간 입장에서 양간은요, 내가 더 성숙한데 나보다 운동성이 더 좋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용해 먹기가 딱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겁재가 오게 되면은 이제 양간이든 음간이든 어떤 충동성이 강해지고 약간 과잉자아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무언가를 과감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비견이 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좀 안정적으로 내 주체를 갖는 건데 겁재가 오게 되면은 한쪽으로 대단히 강한 충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양간과 음간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겁재 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으세요. 그게 이제 과잉 자아가 와서 그런 거세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신하고 상관은요. 일간인 내가 생하는데 음양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식신하고 상관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정. 아까 관성에서 힘듦을 겪고 인성에서 생각을 했으며 이제 비견 겁재에서 내가 어떤 독립심을 가졌죠. 그럼 이제 식신상관으로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신상관은 과정이요, 곧 즐거움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통도 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즐거움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내 식신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나는 과정이 없다. 나는 일하는데 즐거움은 없다. 만약에 이제 뭐 식신상관은 없는데 정관편관은 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의무감은 있지. 내가 그 과정을 즐길 줄은 모른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식신상관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또 역시 저기 뭐야 말이 안 나오죠.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식신 같은 경우에는 꾸준합니다. 참 큰 나무가 큰 불을 생했으니 꾸준히 잘 타겠죠. 꾸준하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과정 중심. 네. 그런데 큰 나무가 작은 불은 제대로 생해주지 못하겠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좀 돌발적으로 어떤 그 과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뭐 이를테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나 이거 잘못됐다. 나도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야 되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식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1년 365일 에브리데이 그냥 그 과정을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식신상관이 과정이라 그랬죠. 이 과정이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재성이죠. 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제와 편제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정제와 편제와 아주 정리 좀 다시 해야 될까 봐요. 그냥 작은 걸로. 네, 정제와 편제를 만나게 됩니다. 결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성이 많으신 분들은 결과지향적이다. 뭐든지 결과를 보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 정제와 편제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정제는 발을 정자잖아요. 꾸준합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제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편제는 공간성이고 확장성이에요.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 이제 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저렇게 할 텐데 그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저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는 건 좋은데 정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대신에 이제 세밀하겠죠. 근데 이제 편제는 결과를 생각하는 건 맞는데 조금 더 불안정적이고 대신에 조금 더 폭넓게 운영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겠죠. 크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제가 발달하신 분들은 뭔가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운용을 하시는 거, 펀드 운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에 대단히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이제 정제가 발달하신 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운영이나 운용을 하시더라도 어떤 투자성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지키는 그런 운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그럼 한번 해볼게요. 관성은 나한테 딱 치고 들어오는 의무감이나 힘듦, 괴로움 또는 야심이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인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주체성을 갖고 일어나는 게 비견겁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가는 과정이 식신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식신상관이 만들어낸 재성은 정제편제가 곧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재성이 없어요. 찐 무제사주예요. 그냥 없어. 아니 그냥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어. 네. 그럼 저는 결과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저는 이제 식상이 발달했거든요. 그럼 그냥 즐길 줄만 알지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노빠꾸다. 그럼 이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운에서 들어오면은 이제 그 능력이 생기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또는 관성이 없다라는 사람은 내가 의무감은 좀 약하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해치는 녀석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인성이 없으신 분들은 야 이거는 좋게 얘기할 수가 없네. 뭔가 망했다. 인성이 없으신 분들은 어떡하죠? 그러니까 생각은 다 하죠. 생각은 다 하는데 아주 깊이 있는 생각이 조금 아쉽다. 이제 이렇게 야 망했다. 하지만 영상 찍은 지 14분이나 됐기 때문에 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약하면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이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운에서 들어오면 좋습니다. 네, 땀 삐질. 생각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깊이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근데 제가 뭐 조금 실례되더라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네, 깊이감이 조금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겁이 없으신 분들은 주체성이 없다. 주체성이 없고 너무 주변에 이제 끄달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아까 이제 인성 없으신 분들 얘기하다가 뇌절이 와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깜빡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식상이 없으신 분들은 즐길 줄 모른다. 이게 더 별로다, 그죠? 즐길 줄 모른다니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이제 재성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과가 없다. 그냥 망하든가 뭐 잘 되든가 둘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제 십성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사주 보시면서 본인들의 성격이 어떠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이제 빗대어서 한번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단 지장간도 함께 보시라는 거. 저는 지장간을 무시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지장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사주를 보는 방식은 천간 지지 위주가 아니라 지장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천간은 하늘이고 지지는 땅입니다. 그리고 지장간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기존 방식대로 천간하고 지지만 보게 된다면 하늘이 있고 땅은 있지만 인간은 없다는 게 돼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지장간은 잠재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인간은 잠재성이라는 표현밖에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일주론 볼 때 지장간 다 꺼내다가 써요. 그리고 월지에서 월령 잡을 때 지장간 다 꺼내서 써요. 그런데 왜 사주 볼 때는 지장간은 별거 아니다. 지장간은 제일 나중에 공부해야 된다. 아니죠. 물론 천간하고 지지만 봐도 하늘과 땅을 알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 길어진다, 망했다. 하지만 이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지에 사화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중에 무토 있고 경금 있고 병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화를 병화로 보게 되면은 이게 다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무경병이 이 사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과정 생략하고 결과만 얘기하게 되니까 결과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죠? 과정을 무시해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주를 볼 때 그 과정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아끼는 누군가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내가 한번 망했다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장간을 안 보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쓱 보고 너 2026년에 망해. 꽤 이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장간이 사주의 핵심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천간 그리고 지장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망했다. 얘기 길어졌어요. 네, 여기까지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뿌잉.